히딩크가 와가지고 야, 볼 잘 차는 애들 다 모아봐, 차봐 했죠. 제일 잘 차는 거예요. 체력은 좀 없어도 볼은 정말 최고다. 왜냐면 그때는 정말 페널티 박스 앞에 아크가 있고 아크 정면에서 이 왼발이니까 45도 각도 요 정도 존은 존이었어요. 거기서 차면 정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약간 흥민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홍재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포츠 동아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뭐 서로를 들어가자면 제가 야구 담당 기자고, 야구 그때 주제하면서 이렇게 비운의 천재 얘기를 저희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재밌게 보셨나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은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한국 축구 비운의 천재 선수들을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고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김병수, 강원 FC 감독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수원 삼성 잠깐 갔다가 이제 나오셨죠.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비운의 천재라는 표현을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름 두 개 중에 한 분이세요. 김병수 감독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동네에서 어린 꼬마가 이제 볼을 차는데 잘 차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죠. 그때는 슛돌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다 구전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이 이제 서울 미동초등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던 이제 천명길 코치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봤더니 너무 잘 차요. 그래서 당장 부모님 만나가지고 얘 대성할 수 있으니까 당장 내가 데려가서 서울 가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래서 서울 미동초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요. 서울에는 보는 눈도 많고 입도 많고 귀도 많잖아요. 소문이 더 빨리 퍼지고 더 넓게 가겠죠. 실제로 엄청나게 유망주였나 그렇죠. 보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축구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포항제철의 이 한홍기 감독의 귀에 또 들어가서 한홍기 감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꼬마가 볼을 차봤자 얼마나 차는가 직접 가서 봤죠. 어라 잘 차. 그래서 포항제철은 뭐 아시다시피 70년대부터 대한민국 빅클럽이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빅클럽이었고, 그 당시 이제 최순호 현 수원 FC 단장님께서 이제 최고의 스타로 활약했던 시절인데, 1군 훈련을 데려가서 견학도 시켜주고, 굉장히 이제 마음을 살라고 내가 이 꼬마를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아예 브라질로 보내자, 이런 재능은 한국에서 썼기 아깝다, 그래서 브라질로 보내려고 브라질의 축구 학교 아카데미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내려고 했던 학교, 브라질 현지 학교의 학적을 국내에서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비용 문제도 당연히 있었겠죠. 뭐 여차저차해서 브라질 유학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한민국 학원 축구에 정말 보고 같은 그런 학교가 있죠.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요. 경신고등학교 뭐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차붐, 박항서, 뭐 유상철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경신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볼을 잘 차고 당연히 에이스고 하는데 2학년 때 발목을 다쳐요. 그런데 뭐 야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축구도 그때 발목 다치면은 병원 가서 뭐 이렇게 MRI 찍 이런 거 없습니다. 찜질하고 주사 좀 맞고 좀 이렇게 발목 돌려봐, 하루만 쉬어봐, 다음날 괜찮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자, 훈련 바로 합니다. 지금 뭐 야수의 시대죠. 지금 보면 정말로 진짜. 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발목을 굉장히 심하게 다쳤대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목 인대가 1인치 이상 늘어난 상태였는데, 그거를 그냥 통증만 가라앉으면 그냥 뛰고 또 뛰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발목이 아프면은 사람 신체라는 게 그쪽에 하중을 좀 덜 주게 하면은 이게 점점 또 하중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무릎도 아프고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도 뭐 나가서 아픈 거 참고 뛰면 너무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1988년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 고려대학교에 있던 선수들이 홍명보, 이임새, 서정원, 노정윤 뭐 이런 분들, 프로팀하고 붙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멤버예요. 다 국가대표예요. 고려대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이제 그런 축구부에 들어가서 뛰는데 88년에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뛴 경기 수가 몇 경기였을까요?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부상을 안고 있으면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좀 황당한 출전 기록을 남기고 나옵니다. 4경기 뛰었어요. 4경기요? 4년 동안 4경기 뛰었어요. 나머지는 아파서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명수 감독이 회상을 하는데, 자기는 한 달 이상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상태가 안 좋긴 했군요. 너무 아픈데 치료가
아니라 그냥 통증만 다스렸다가 좀 참고 뛸만 하다 싶었는데 정말 빅매치가 나왔다. 그때만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출전 기록 갖고 있는 선수는 밖에서 봤을 때 뭐 스카웃을 하거나 이런 대표팀에서 뭐 관심을 갖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이렇게 1년에 한 경기밖에 뛰지 않는 선수를 대표팀에서 계속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조건 천재고 무조건 잘한다. 그리고 긴가민가 했던 지도자들도 한번 가서 훈련하는 거 보고 합격. 그래서 실제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이회택 감독이 또 훈련을 한번 봅니다. 합격. 너무 잘한다. 했는데 발목이 안 좋은 거예요. 너 내년에 내가 월드컵 무조건 데리고 갈 거니까 일단 수술부터 해라. 돈이 없어 근데. 그래서 당시 이제 에이스 최순호는 우주 대스타기 때문에 이제 이거 좀 있죠. 그래서 최순호 단장이 수술비를 다 지원을 해서 경찰병원 가서 처음 발목 수술을 받아요. 아, 그제서야 받아요. 받고 재활하는데 사실 대활도 좀 제대로 안 해요. 뭐 요즘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좀 뛸 수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바로 고연전 투입.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1골 1도 마지막에 원더골 하나 딱 넣어가지고 3대2로 역전시켜버립니다.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뭔가 해내니까 다들 감독들이 저 녀석은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 뛰었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아프지. 또 못 뛰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탈리아 월드컵 못 갑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2년 뒤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합니다. 당시 크라머 총감독, 김삼락 감독 이렇게 두 명 2인 공동 체제로 이제 팀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김삼락 감독이 이 김병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친구 진짜 잘한다. 한번 보시라. 그래서 크라머 감독이 해봐라. 합격. 독일에서 온 그 양반이 보더라도 야 이거 대박이다. 해가지고 아시아 최종 예선에 드디어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는데 최종 예선에서 한국이 1승 1무 1패로 승점 3. 그 당시는 이제 1승이 2점이니까 3점 상태로 해서 4차전에서 일본하고 맞붙게 돼요. 근데 일본도 똑같아요. 3점이에요. 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일전 끝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중국이랑 붙고 일본은 카타르랑 붙는데 카타르는 본선 진출이 확정된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일본이 유리한 거예요. 일본이 골득실에서도 한국보다 앞서고 다음 만나는 상대 카타르도 뭐 살살 할 거니까 요거 그냥 비기기만 하면 돼. 뭐 이러고 나왔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 가서 경기를 하는데 일본 친구들이 이제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급하고. 그래서 경기 막판까지 가는데 골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후반 43분 드디어 골이 딱 들어가죠. 누가 넣었을까요? 김병수가 넣었어요. 경기 종료 한 2, 3분 3분 남겨놓고 팀을 올림픽으로 보내는 골을 딱 터뜨려요. 참고적으로 김병수라는 선수가 현역 생활을 하면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뛴 유일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골을 넣어서 이때 언론들도 굉장히 흥분했어요. 드디어 이제 말로만 듣던 전설의 선수가 뭔가를 해냈다.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김상락 감독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일본은 축구 말고 야구나 해라. 뭐 이런 굉장히 센 발언이 또 되게 유명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뭐 기사가 쏟아질 발언이네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야수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도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최종 예선에서 보내줬으니까 올림픽 나가야 되잖아요. 못 갑니다. 아파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월드컵도 이렇게 되고 올림픽도 이렇게 되고 계속 부상 때문에 발목에 걸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 기회가 와도 아파서 못 뛰니까 K리그 구단들도 좀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시리에 빠져 있죠. 아, 나 이제 축구 그만둬야 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일본의 실업리그 팀에서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은 이 김병수라는 선수의 천재성, 유명세 이런 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너무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실업팀 코스모 세키유, 코스모 석유라는 팀이 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연봉도 정말 세게 하고 무엇보다 수술, 재활 이런 거 다 일본에 와가지고 다 지원하겠다. 그리고 팀 훈련 안 해도 돼. 경기만 나가도 돼. 대단한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일본에 가서 결과적으로 3, 4년 정도 뛰고 돌아오는데 그 3, 4년이 가장 행복했대요. 왜냐하면은 가서 또 수술을 받고 무엇보다 팀 훈련을 안 하니까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거를 참고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 훈련 안 하고 그냥 개인 훈련만 하고 경기 일정 나오면 그거 맞춰서 갔는데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본인 기억으로는 한 100경기 정도 뛴 것 같고 한 70골 정도 넣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그나마 일본에 가서 좀 행복한 세월을 지금 보냈다가 결국에는 1997년 28살의 나이로 은퇴를 합니다. 김병수 감독
감독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개인 드리블이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경기의 흐름, 템포 이런 거를 본인에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지도자들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뭐 예를 우리가 아는 선수로 따지면은 뭐 지단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엄청나게 빠르고 이러진 않지만 이 선수 한 명 있으면은 정말 자유자재로 경기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 실업팀이었으니까 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도 프로 경기는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현역 생활은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히 뭐 볼을 잘 차는데 머리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시고 영남대 감독이 되셔가지고 영남대를 전국 최강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 김병수 감독이 키워냈던 선수들이 뭐 이명주, 신진호, 김승대 전부 포항으로 가서 그 멤버가 있을 때 포항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거든요. 굉장히 지도자로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걸로 굉장히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현역 선수로서는 한국 축구사의 족적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남기진 못했지만 아쉽게도 지도자로서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도 팬들에게 낭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이제 고종수 선수인데요. 뭐 워낙 에피소드도 많고 얘기거리도 많은 선수라 저도 항상 궁금했었던 선수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수였고 또 어느 정도로 좀 안타깝게 커리어를 마쳤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종수는 90년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K리그 르네상스, 그 다음에 고대로 트리오 뭐 이런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예요. 그래서 1995년 수원 삼성이 창단을 하고 96년부터 첫 프로 시즌 데뷔를 하는데 거기에 창단 멤버입니다. 고졸 선수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프로에 가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고졸 직행하는 선수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수원 삼성 김호 감독은 하지만 굉장히 좀 열려있는 분이에요. 고종수의 막 통통 튀는 성격도 다 받아주고 하지만 저런 성격 때문에 그라운드 안에서 저게 축구적으로 발산이 되면 훨씬 더 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18살 때부터 프로 경기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첫 시즌에 18경기에 나가는데 4골 8도움을 합니다. 고종수는 기본적으로 뭐 미친 왼발인 거예요. 왼발 하나로 강력한 슛을 날리고 프리킥, 코너킥, 데드볼 다 처리하고 혼자. 심지어 이제 이런 테크니션들은 보통 이렇게 몸싸움 피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고종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딪혀요. 굉장히 통통 튀고 거침없고 투지 넘치고 그런데 슛 패스 너무 정확하고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어서 뭐 20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A대표팀에 소집이 돼서 1997년에 역대 최연소 A매치 득점 기록을 세웁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골이나 뭐 도움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출전을 했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뇌리에 남는 또 슛을 날리고 왔죠. 그런데 98년에 프랑스 월드컵에서 그렇게 국민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98년도에 수원 삼성이 드디어 K리그를 재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99년에 수원 삼성이 그 해에 걸려있는 리그컵 2개, FA컵 이거를 다 우승해요. 싹쓸이네요. 싹쓸인데 거기에 에이스인 거예요, 고종수가. 그래서 정말 이때 어마어마한 스타덤으로 떠올라요. 올해도 K리그 굉장히 인기 있다, 뭐 링가드 인기 있다 이러는데 그 당시 수원 삼성이 클럽하우스가 있잖아요. 선수들 쓰는 거기에 창고 하나를 따로 마련을 해요. 고종수 선물방. 고종수한테 오는 선물하고 팬레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타였고 그런 만큼 이제 본인도 지금 20살, 21살 막 이럴 때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없고 고종수는 굉장히 성격도 튀고 말도 되게 거침없이 해가지고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유혹의 손길과 그렇죠. 이제 뭐 우르르 몰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깥에서 이제 뭐 소문들이 많이 나돕니다. 야, 나 어제 이태원 갔는데 고종수 왔더라. 어디 갔는데 뭐 고종수 왔더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여자 연예인과의 스캔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더라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영입이 돼요. 히딩크가 와가지고 야, 볼 잘 차는 애들 다 모아봐, 차봐 했죠. 고종수가 제일 잘 차는 거예요.
체력은 좀 없어도 볼은 정말 고종수가 최고다. 왜냐면 그때는 정말 페널티 박스 앞에 아크가 있고 아크 정면에서 이 왼발이니까 45도 각도 요 정도 존은 고종수 존이었어요. 거기서 차면 정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약간 흥민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좀 그 정도의 이제 손흥민 각도라고 존, 볼 수 그 있을까요? 정도 네. 급이죠. 결정적인 경기마다 그렇게 또 프리킥 골은 굉장히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이제 장면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당시 히딩크의 황태자로서 총애를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K리그에서 최고의 스타예요. 월드컵 나가가지고 전국구 스타예요. 뭐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말도 재밌게 해가지고 방송도 많이 나와. 대중성도 있어.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하는데 고종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깨가 이제 저기 에베레스트산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시즌을 보내다가 월드컵 1년 전에 전남 원정을 갑니다. 뛰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그라운드 컨디션이 그렇게 요즘같이 뭐 요즘도 좋진 않지만 그때는 더 안 좋았어요.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스프링클러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물 뿌리고 내려가고. 근데 잔디 상태가 굉장히 나쁘면은 그 스프링클러가 그냥 노출이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있다가 고종수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끌하고 휘청하고 혼자 푹 주저앉아요. 그 스프링클러를 밟아가지고 미끄러져서 무릎 인대, 십자인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한테 십자인대 끊어지면 이거는 1년짜리거든요. 결국에는 2002년 월드컵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관리가 그렇게 썩 100%가 아닌 스타일의 선수가 월드컵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강남 포차에서 또 약간 투닥투닥. 그런데 그게 새벽 6시.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가지고 사실 팬들이 실망 굉장히 많이 하고 2002년 월드컵 나갔던 멤버들은 어마어마한 우주 대스타가 돼가지고 국민 영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둠이 이제 쫙 갈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고종수 선수는 결국 일본으로 진출하는데 일본 진출을 해서도 체중도 좀 나가고 관리도 안 되고 부상도 완벽하게 재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또 안 했고 해가지고 점점 폼이 이제 무너지면서 일본에서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고 수원에서 받아줬는데 결국에는 1년도 되지 못해서 하도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미 탈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남으로 이적이 되고 그 이후에 대전으로 가고 그러다가 30세 나이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수 선수는 부상 플러스 경기장 밖에서의 관리의 아쉬움 이런 거에 좀 발목이 걸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대전 마지막에 선수 생활할 때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와 그게 좀 저는 좀 안타까운 그 에피소드 남아있거든요. 저한테 고종수 선수에 대한. 근데 사실 보면은 그 부상이 대단한 부상도 아니었어요. 되게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상이었는데 고종수 선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족적이 너무 그런 비슷한 족적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더 저거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은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고종수 선수 하면 또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물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어디 나와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명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봉을 아덴으로 달라.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덴이라 하면은 리니지의 게임머니이지 않겠습니까? 진실이야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게 막 페인 수준은 아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뭐 하나만 요만큼만 잘못해도 어마어마하게 막 부풀려지고 하니까 리니지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반 팬들은 사실 호사가들 이른바 호사가들한테는 얼마나 웃겨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웃기긴 했어요. 당시에는 또 뭐 얘기가 많이 돌 만큼. 하지만 전혀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예. 근데 또 사실이었던 게 본인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리니지가 뭐 워낙 유명한 게임인데다가 나중에는 또 이 리니지 어떤 안에서 있던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게 뭐 억 단위로 사실 갔잖아요. 사실 야구 선수 중에서도 리니지 좋아하는 선수들 많거든요. 예전에 진짜 우스갯소리로 모 선수가 이제 라카 뒤에 가가지고 전력 분석 컴퓨터로 리니지 한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심했던 게임이라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웃기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뭐 또 잘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잘 해명이 된 걸로. 다음은 저희가 오늘 여러 후보들 중에 김종부 감독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스페셜 영상 이런 걸 보면은 뭐 많이 나오고 이런 비운의 어떤 타이틀이 달려있을 때 항상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김종부 선수는 좀 어떤 선수였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한국 축구의 업적은 이제 4강 신화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원조 4강이 있죠. 사실 이게 원조죠.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요즘 식으로
올림픽으로 따지면은 U20 월드컵입니다. 거기서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무려 4강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청소년 대회다, 뭐 그렇게 뭐 권위적으로 월드컵도 아닌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세계라는 단어가 붙은 대회에 나가서 한국이 4강에 올랐다. 이거는 정말 월드컵 최소 동급 이런 느낌으로 전 국민이 정말 이 후끈 달아올랐고, 저도 기억하는 게 초등학생이었어요. 등교를 하는데 신호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멕시코에서 하니까 시차가 경기 시간이 아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갑자기 신호대기에 서 있던 차들에서 갑자기 아저씨들이 우와 하고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골이 들어갔던 거예요. 정말 해방 이후에 이렇게 온 국민이 하나만 딱 스포츠 이벤트를 보면서 흥분했던 게 처음이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당시 박종환 감독과 이 4강 멤버들이 또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최선방에서 공격을 담당을 했던 게 신현호 그리고 김종부였어요. 그 다음 월드컵이 86년 멕시코에서 월드컵을 또 했어요. 그때는 축구 잘 몰랐으니까. 지금 세계 청소년 4강 갔으니까 월드컵도 이 기세 쭉! 왜냐면 그때 동급으로 생각했으니까 세계 무대라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김종부가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김종부가 제일 그 4강 때 잘했으니까. 딱 그쯤 해가지고 김종부가 졸업 4학년이 돼요.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드디어 이제 프로 무대로 나오니까 각 구단에서 스카우트 경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손을 딱 들고 나온 게 LG 치타스. 왜냐? 여기에 고재호 코치가 있었는데 고재호 코치가 중동고등학교 때 김종부를 가르쳤어. 내가 종부 잘한다. 지연과 학연이 결합되어 있는 거. 그렇죠. 종부대 아들이다. 저 뒤에서 잠깐 대우의 또 이차만 코치가 나 고려대 때 내가 가르치네. 대우 LG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이제 현대 이렇게 나오죠. 요 세 개 대기업이 쟁탈전을 벌여요. 그래서 LG는 일단 좀 총알에서 약간 부족해가지고 약간 살짝 빠져요. 그래서 대우하고 현대가 1대1 대결로 펼칩니다. 대우에 이제 고려대 은사가 있으니까 김종부는 인터뷰 때마다 자기 대우 가고 싶다. 대우 가고 싶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려대에서 현대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종부 보내주기로 해놓고 그 대가로 이렇게 운동장, 시설 이런 거 현대에서 지원을 해줬어. 그러니까 다 약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현대가 먼저 이제 기습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김종부를 데리고 호텔로 가서 호텔방에 가둬놓고 계약서, 야 우리가 요거 주고 다 해줄게 하고 옆에 일단 매형을 먼저 부어 삶아가지고 매형 김종부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김종부는 계속 이차만 쌤한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얘기해놓은 게 있으니까. 얘기해놨어. 근데 그때는 또 선후배 관계, 예의 이런 거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다 좋은데 이차만 쌤한테는 무조건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리다 라고 해서 현대 담당자하고 매형하고 둘이 손붙잡고 대우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차만 선생 잠깐 나오시고 갑자기 왜 왔냐고. 김종부 현대 가기로 했다고. 이차만 쌤이 뭐라고 리액션 하는데 바로 뒤돌아서 바로 다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와가지고 야 말하고 왔다, 우리 다 설명하고 왔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국에는 가계약서를 만들고 김종부가 사인을 하는 게 매형이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사인을 해요. 근데 그때 계약금 약속한 게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연봉 2,400만 원,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매달 200만 원씩 지급.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당시 대기업 사장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당시 강남 음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 그럼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연봉 막 10억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신인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는 너무 신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언론 기자들한테 알립니다. 영입 완료. 딱 했더니 이제 대우에서 난리 났죠. 달려왔습니다. 해가지고 김종부를 붙잡고 자초지정을 설명해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뭐 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약서예요 이렇게 보여줘요. 대우에서의 계약서를 쫙 봤더니 강압에 의해서 뭐 계약이 돼 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계약 발표 너 합의했냐? 너 허락받고 얘네가 발표한 거냐?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다. 이거 그럼 무효다 해가지고 김종부는 뭐 사실 축구선수가 뭘 알아요.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주 후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김종부가. 현대와 저와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완전히 번복을 해버려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난리 났죠. 현대 입장에서 얼마나 아니 사인을 한 문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현대하고 대우하고 막 싸우고 고려대 막 책임 이거 나와보라고 이거 어떻게 이거 누가 맞냐고 고려대가 얼마나 난처해요. 결국에는 고려대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선수 등록을 말소시키기로. 그것도 좀 웃긴 조치네요. 그거 진짜. 이때는 진짜 야만의 시대. 맹수네요, 맹수 진짜.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말소 그 통지서를 그냥 보내버려요. 그래서 협회도 막 골치 아프잖아요. 오케이 해가지고 해. 보냈더니 현대하고 대우하고 둘도 황당한데 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김종부가 지금 선수가 아니면 월드컵을 못 가는 거야? 협회에서 못 가지 이렇게 말 잘못했다고 또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하고 축구협회하고 공공의 적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아요. 결국에는 요거 말소를 월드컵 다음까지 유보한다. 그렇게 됩니다. 월드컵 가가지고 불가리아전에서 김종부 선수는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어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첫 월드컵 승점을 따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뛸 팀이 없는 거예요. 선수가 아닌 거든. 월드컵에서 골 넣었는데. 월드컵에서 골 넣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선수가 아닌 거야, 한국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1년을 쉽니다. 그런 식으로 1년 후에도 비슷하게 또 싸워요. 대우가 축구협회를 또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네 선수를 싹 등록을 합니다. 현대에서 또 난리 났죠. 근데 현대는 진짜 세게 했습니다. 정세영 회장이 우리 축구단 해체한다. 뭐 행정 처리고 이런 일 처리하는 동네에선 못한다. 우리 축구. 그래서 축구단 해체 선언. 그랬더니 또 축구인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 협회 저 최순영 회장 저 집행부가 잘못한 거라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정세영 회장은 지금 축구협회 회장의 아버님이시죠. 자동차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난리를 펴가지고 결국에는 최순영 집행부가 물러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김우중 대우 회장이 들어와서 구단 대표들 다 모아놓고 그때 이제 한국 축구계의 거두는 박태준 회장이었어요. 박태준 회장하고 얘기해서 야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얘 어떻게든지 뛰어야 되니까 그냥 둘 다 포기해. 그다음에 제3구단 포항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다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항으로 들어가요. 포항으로 들어가서 그럼 김종부가 어마어마한 천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프로 무대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년 쉬었던 게 너무 컸던 거예요. 몸 상태, 피트니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결국에는 1988년에 포항에 입단을 했는데 95년 30살의 나이로 은퇴를 해요. 기록을 봐도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년 쉬는 동안 이 선수의 멘탈도 무너지고 몸도 다 무너졌던 거예요. 사실 1년도 그렇지만 6개월 단위가 엄청 큰 건데 1년을 그렇게 날린 거니까. 김종부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를 보면은 그때 자기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경기를 하는데 상대 저쪽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다리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도 좋았고 축구적인 시야가 팍 터졌던 딱 그때 1년 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본인한테는 천추의 한으로 남는 거죠. 사실 뭐 서정원 선수하고 신태용 선수 뭐 감독도 하신 분들이지만 두 분은 좀 앞에 말씀한 분들하고는 제가 느끼기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커리어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듣기도 좀 익숙한 선수들이고 좀 어떤 선수들이었는지. 앞에 소개해드린 세 명은 비운의 천재가 맞는데 지금 서정원 감독 그 다음에 신태용 감독은 천재긴 천재인데 비운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운이 아예 없진 않았어. 제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대스타였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사랑도 엄청 받았고 보상도 막 두둑하게 받았고 뭐 그런 분들인데 여기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서정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진출에 천추의 한이 남는 분입니다. 이게 저는 진짜 또 유럽 축구 뽕이 들어가 있는 세대잖아요. 저희 같은 세대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서정원 감독은 고려대 또 나오네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에서 고려대. 아까 말씀드린 김병수 감독과 88학번 동기예요. 고려대를 하고 이제 LG 치타스로 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구 랭커예요.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팀에 뽑혔고 94년 월드컵 가가지고도 골도 넣고 그랬는데 그 전에 92년에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표팀으로 뽑혀서 가요. 아까 김명수 감독이 못 간 그 올림픽에 갔는데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텔에 있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바르셀로나인데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자네 우리와 함께 축구해보지 않겠나. 올림픽 기간 동안에 바르셀로나도 오고 레버쿠젠도 오고 다 와서 오라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LG에서 태업 보내주기 싫으니까 일부러 막 회신 안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무산이 됩니다. 그때 갔으면 진짜. 그렇죠. 이때 갔으면 바르셀로나 서정원인 거예요. 심지어 이때 감독 크루이프. 와, 요한 크루이프? 뭐 히딩크 박지성을 뛰어넘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이제 화딱지 나가지고 방이 간 거예요. 방이 갔다가 이제 월드컵 가라 그래서 가다 야 볼 좀 차. 에라이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 골 넣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97년에 다시 이제 벤피카에서 또 옵니다. 이때는 심지어 여름에 프레시즌 그 엔트리 선수 명단 거기에 서정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진도 찍고 이렇게 단체 사진 뭐 이러고 찍잖아요. 거기에 서정원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때 대한민국은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때만 해도 A매치 의무 차출이 없었어요. 한 번 유럽으로 나가서 유럽 클럽에서 얘를 계속 잡고 있으면은 우리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하는데요. 그래도 안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겁나는 거야, 한국은. 그래서 이적을 하려면 마지막 서류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적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거를 원 소속팀이 대한축구협회에다 주고 축구협회가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게 안 와. 그게 끝까지 안 와. 그래서 무산. 좀 황당하네요,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더 근접하게 돼 있었던 성사 될 뻔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너무 황당하게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선수하고 LG, 안양 LG죠. 이 얘기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 돈 내놓으면은 보내줄게. 아주 결국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가 그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겨우 가요. 근데 사실 벤피카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가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되게 잘해. 잘하다가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출전 기회 잃고 다시 수원 삼성으로 돌아옵니다. 수원 삼성으로 돌아올 때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나 1년만 뛰고 나간다 다시. 수원 삼성에서 오케이. 그런데 1년 시즌 마지막에 유럽에서 뚝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는데 수원은 놀랍게도 무릎 기부스하고 있는 서정원한테 가서 5년짜리 계약서를 딱 내밀어요. 이 몸으로 유럽은 무리다. 우리랑 같이 계속하자. 그래서 서정원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다친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네. 그래서 결국에는 수원에 남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서정원 선수 뭐 유럽 진출 운이 없었나 보다.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2004년에 이제 현역 은퇴할 때 30살 훌쩍 넘었으니까 나 이제 지도자 수업 겸 유럽의 작은 팀에 가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가자. 오스트리아에 이제 지금 레드불 짤츠부르크로 바뀌었는데 그 전 SV 짤츠부르크로 가요. 가가지고 나 이제 지도자 수업 겸사겸사 하러 왔습니다. 쉬엄쉬엄 뛰다 갈게요. 딱 갔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더 큰 팀이 리트에서 스카웃을 해요. 리트로 가서 뛰는데 갑자기 막 오스트리아 올해 외국인 선수상 막 이런 거 계속 받아. 그래서 이때도 오스트리아 바로 옆이 독일이잖아요.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에서 스카우트들이 되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잘한다. 몇 살이야? 저 35인데요. 나이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서도 뛰시고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도 굉장히 임팩트를 남기고 뛰었는데 아까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갔더라면 만약에 벤피카에 갔더라면 그런 좀 한이 좀 많이 남죠. 다음으로 저희가 얘기 나눠볼 선수는 또 신태용 감독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난놈 신태용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영덕 출신이고 K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5명 꼽아봐. 그래도 저는 신태용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K리그 시즌 끝나면 이제 한 시즌 베스트 11 뽑잖아요. 거기에 9번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뛰는 동안 내내 그냥 리그에서 제일 잘한 선수예요. 뭐 리그 MVP도 받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당시 이제 1화 천마 성남 1화 요 팀이 K리그 3연패를 2번 했어요. 그 2번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 무대에서는 신태용이라는 존재가 그냥 신태용이 있으면은 저 팀은 이기는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태용 포지션이 플레이메이커였단 말이에요. 2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그런데 득점왕하고 그러니까 패스하고 자기가 조절 다 하고 골 넣어야 되는데 뭐가 막혀있다 그러면 혼자 들어가서 넣거나 뭐 패스 넣거나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었던 선수예요. 지금 K리그 우승 6번 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체 우승 1번 하고 프로 선수가 이
이룰 수 있는 모든 타이틀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신태용 감독의 이제 천추해하는 바로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 멤버들이 너무 화려한 멤버들이 많아서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국가대표팀 가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거에 한 20-30%밖에 못하고 나왔다. 너무 한스럽다. 시키는 것만 하고 왔다. 내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를 했으면은 훨씬 잘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한으로 남아있고, 이 신태용 감독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대표 얘기하면은 굉장히 팍 죽어요, 기가. 1992년부터 97년까지 A매치 그때 국가대표팀 활동을 하는데 불과 5년밖에 안 했어요. 대한민국 K리그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국가대표는 5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A매치 23경기밖에 못 뛰었고, 월드컵 뭐 이런 거 하나도 못 나가고, 메이저 대회 출전한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아시안컵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96년에 그때 8강에서 대한민국이 이란한테 6대2로 참패합니다. 그 멤버예요. 참사네요, 참사. 참사 멤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껏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가서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또 자기도 전국구로 딱 뜨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곳에서 6대2라는 참사해가지고 막 진짜 이때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거의 이제 국가대표 경력은 끝났고, 그 이후에도 K리그에서는 천하무적인 거예요. 여전히 천하무적이에요. 저도 기억이 그때 유명한 게 이제 맥콜 아니겠습니까? 성남하면은 그 유니폼만, 그 노란색 맥콜을 보면 진짜 엄청나게 그 K리그에서도 가장 강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이끈 게 사실 신태용 감독이긴 했거든요. 신태용 감독을 봤을 때는 저는 한 5년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왜냐면은 딱 타이밍이 2002년 월드컵 때 전성기였거든요. 영웅도 그렇고 때와 장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신태용 감독 보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인생은 TPO입니다. 진짜로. 저는 신 감독님이 기억나는 것도 저 전설의 그 짤이죠. 그 우승했을 때 당시 그 맥콜로 그 우승 세레모니를 하려는 그 전설의 그 오센의 사진 짤. 아, 그거 너무 유명하거든요, 진짜.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K리그에서는 워낙 엄청난 족적을 남긴 분이죠. K리그가 2013년에 30주년 레전드 베스트 11 선정했는데 거기 당연히 들어가셨고, 2023년에 이제 40주년 해가지고 이때 명예의 전당이라고 또 했어요. 그때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K리그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빛난 별이 누구인지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신태용이. 하지만 또 그에 비해 국가대표 인연이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국가대표는 좀 비운이었던 너무 걸로. 비운이었다. 추가할못이지만 축구는 좋아하는 야구 기자가 뽑아보자면 그 시대엔 그런 게 더 심했을 거예요. 그룹의 어떤 총수들의 어떤 이런 압박이라든지 뭐 그런 게, 그걸 이겨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력은 넘버원이고 너무 우리에게 스페셜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종부 감독이 그래도 제일 좀 안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정. 99% 인정하고요. 100%가 아니면 저는 김병수 감독을. 왜냐면은 다친 거는 사실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부러 다치는 선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치료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한 가지 더, 한국 축구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무조건 막 정신력, 몸, 싸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김병수의 축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웠고 선진적이었어요, 이른바. 김병수라는 선수가 멀쩡한 몸 상태에서 국가대표팀 활약했다면 한국 축구의 이제 발전 속도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저는 김병수 감독을 뽑겠습니다.